To all who come to this happy place, welcome. Disneyland is your land. 1955년 7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월트 디즈니가 야심차게 기획한 디즈니랜드는 약 7천만 명이 개장식을 시청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은 미국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끊임없이 신설되는 새로운 어트랙션들과 디즈니 IP를 활용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에 힘입어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명성을 자랑하는 디즈니랜드는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장수 놀이기구를 지니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높은 인기를 지닌 것은 바로 놀이기구의 꽃 롤러코스터입니다. 1800년대 후반쯤 미국 남서부의 빅선더 마운틴에서 대규모의 금강이 발견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탐욕스러운 광산 회사들의 각축장이 된 빅선더 마운틴은 대량의 금을 운반하기 위한 철도가 구석구석 설치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산은 원주민들에게 있어 성지로 여겨지는 신성한 장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을 훼손한 외지인들에게 저주가 내려졌다. 지진과 홍수가 금강을 덮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후 광산 열차들은 악령에 씌여 기관사 없이도 스스로 산을 질주하기 시작했다. 1979년 9월 2일 첫 선을 보인 롤러코스터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는 다소 오싹한 배경 스토리와 달리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놀이기구로 기획되었는데요. 고공낙하나 360도 회전 등의 아찔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고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죠. 그 대신 배경 스토리를 충실히 구현한 열차 형태와 지형 지물, 섬세한 연출들로 탑승객들에게 실제 광산 열차에 올라타 있는 것만 같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함과 동시에 가감석을 적당히 활용함으로써 롤러코스터의 필수적인 속도감과 스릴을 충실히 구현해냈습니다. 덕분에 신장이 102cm만 넘는다면 누구라도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몹시 안전한 놀이기구가 될 수 있었던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는 방문객들에게 있어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 인기 어트랙션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2003년 9월 5일 디즈니랜드에 방문한 22세의 청년 마르셀로 토레스 역시 필수 코스를 놓치지 않았죠. 여느 20대와 달리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아 평소 주위에서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던 그는 어릴 적부터 푹 빠져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계기로 애니메이터의 꿈을 키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애니메이팅을 공부하기 위해 진학한 대학교에서 사귀게 된 절친한 친구들 비센테 구티에레지와 크리스티나 베커, 세넌 진더와 함께 개장 시간에 맞춰 아침 일찍 디즈니랜드에 도착한 마르셀로는 몇 가지 놀이기구를 즐긴 후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입장 차례가 된 4명은 앞쪽에 1번 열차 칸에 자리를 잡았죠. 비센테가 맨 앞쪽에, 마르셀로가 그 옆에 앉았고 크리스티나와 세너는 바로 뒤에 탑승했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완료하자 직원이 출발 신호를 보냈고 그렇게 열차는 그날의 13번째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운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예민한 승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죠. 철로를 질주하는 열차 바퀴의 소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어딘가 기분 나쁜 딸깍 소리가 귀에 분명하게 들려왔던 것인데요. 기묘하게도 열차가 가속을 하거나 커브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의 정체가 최악의 형태로 밝혀지고 맙니다. 사실 처음부터 들렸던 딸깍 소리는 열차의 바퀴가 철로를 벗어났다 다시 맞물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었는데요. 가속, 커브 구간이 반복될 때마다 어긋남은 점점 심각해졌고 그 결과 바퀴가 철로를 벗어나는 정도가 갈수록 늘어나며 딸깍 소리가 함께 커지게 된 것이었죠. 예정된 운행이 3분의 1쯤 진행된 시점, 가장 빠른 구간인 급커브 후에 터널에 진입한 열차에서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기관차 선두부가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탈선해버린 것인데요. 선로에서 벗어난 선두부의 앞부분이 시속 56km의 속도로 바닥에 내려 꽂혔죠. 어마어마한 충격에 위로 들어올려진 선두부의 뒤쪽은 그대로 터널 천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맨 앞쪽 열차 칸에 탑승해 있던 마르셀로와 비센테는 느닷없이 눈앞에 나타난 장애물에 아연실색했는데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고 주마등이 보였다. 관성에 의해 계속해서 내달리던 열차 칸이 선두부의 앞쪽 하부와 강하게 충돌했죠. 곧이어 어마어마한 굉음이 터널을 가득 메웠습니다. 교통사고를 방불케 하는 충격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비센테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들어올려졌던 선두부가 비센테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형태로 일본 열차칸에 추락해 있었죠. 비센테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마르셀로가 그대로 짓뭉개져 있었습니다. 육중한 선두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낸 마르셀로의 갈비뼈는 모조리 으스러져 버린 상태였는데요. 마르셀로의 등 모양대로 휘어져 있는 뒤쪽의 안전 손잡이는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셀로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부서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그가 몸부림칠 때마다 가슴 쪽을 짓누르고 있는 열차 선두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운행을 중단하고 현장에 급파된 디즈니랜드 직원들은 눈앞의 참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들도 마르셀로의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 선두부와 좌석 사이에 완전히 압착되어 있는 마르셀로는 병원 이송은커녕 간단한 응급조치조차 여의치 않았는데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야속하게 시간만 흘러갔고 결국 마르셀로는 열차에 깔린 채 뇌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더욱 잔혹했던 것은 출발 지점으로부터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다 협소하기까지 한 터널 구간에 구조 장비를 진입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승객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널에서 메아리치는 지옥같은 풍경 속 비센테와 크리스티나 그리고 샌디는 친구의 시신 옆에서 수십 분 넘게 동승을 이어가야만 했는데요. 싸늘하게 식어가는 마르셀로의 옆에 앉은 비센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돌린 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디즈니랜드 승객이 롤러코스터 사고로 사망하다. 열차가 탈선해 뒤로 추락하며 10명의 부상자가 발생. 승객 중 일부는 1시간 동안 갇혀 있어. 수많은 언론사들을 통해 그 즉시 사고 소식이 각종 매체에 보도되자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CEO인 마이클 아이스너는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사과의 의사를 표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음과 동시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얼마 후 조사팀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고의 전말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었죠. 참사가 발생하기 3일 전 정비팀이 마모된 바퀴 하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차체에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 중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퀴가 철로에서 떨어졌다 맞물리기를 반복하게 되자 이상을 감지한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의 안전 시스템은 그때마다 노란 경고등을 점등시켰는데요. 그러나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경고등의 의미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죠. 롤러코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담당 직원들은 경고등을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조여지지 않은 볼트가 점점 더 헐거워졌고 이윽고 딸깍 소리가 들릴 정도로 탈선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사고 당일 아침에 실시된 시운전에서 딸깍 소리를 들은 직원들 내부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짧은 회의를 통해 일단 운행을 개시하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만약 놀이기구 점검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운행 중단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실제로 점검을 요청했다가 이상 없음 결과를 받은 선배들이 감봉이나 심할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았던 선례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은 기계적 결함이나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 자체는 매우 안전한 놀이기구이다. 상부의 압박으로 인해 안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정비사와 운행 담당 직원, 디즈니 경영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취해졌던 조치들이 최악의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과 언론들의 날선 비판이 디즈니랜드에 가해졌는데요. 디즈니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에게 안전 재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안전상 이유로 시행된 점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책임을 물지 않을 것,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점검을 실시할 것 등의 규정을 확실히 명시해둘 것을 약속했죠. 이후 소송을 제기한 마르셀로의 유가족은 2년의 법정 공방 끝에 디즈니랜드와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금 중 $500,000를 마르셀로의 꿈이었던 애니메이터를 목표로 삼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이들의 바람처럼 디즈니랜드의 빅선더 마운틴 레일로드는 2004년 운행이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